자, 역함수. 자, 지금 이건 어차피 기본 개념을 갖다 좀 다지는 거기 때문에 개념만 찬찬하게 좀 다져봅니다. 자, 어떤 정의역 x가 있고 공역 y가 있는 이런 함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1, 2, 3이라는 원소가 있고 여기에 뭐 a, b, c라는 원소가 있다고 보자. 그러면은 1이 b로 가고 2가 a로 가고 3이 c로 갔어. 그런 함수를 내가 fx라고 할게. 이걸 원함수라고 그래. 얘를 원래 함수, 원함수다. 그런데 역함수라는 것은 뭐냐면 얘가 원래 정의역이고 이게 공역이잖아. 정의역과 공역을 바꾸는 거야. 공역이 정의역이 돼서 이렇게 가는 함수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에 뭐가 남아있다. 원래 fx라는 함수에 여기 뭐 d라는 게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이 fx 자체는 함수가 되지만 역으로 정의역 공역이 바뀌었을 때는 얘가 아무데도 안 가기 때문에 이건 함수가 아니지. 그치? 그리고 또 만약에 1이 여기 a로 갔다. 2도 a로 갔다. 그러면 fx 자체는 함수지만 이렇게 봤을 때에는 함수가 아니지. 왜냐면 a가 두 개를 다 선택하니까 이거는 안 된다 그랬잖아. 그지? 따라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1대1 함수도 안 돼. 왜냐면 뭐가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1대1이라는 조건만 가지고도 안 돼. 완전히 정의역과 공역이 개수까지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대로 정의역하고 공역을 바꿔치기 해도 이상 없이 함수가 만들어지는 경우에만 우리는 역함수가 존재한다. 내 말 이해됐지? 자, 그럼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뭐다? 1대1 대응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직선이다 그러면 대부분 다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역함수가 다 존재하겠지. 곡선은 이런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 이 자체로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정의역이 축이 만약에 2야. 그럼 x가 예를 들어서 2보다 큰 구간에서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존재하겠지. 역함수가. 정의역을 제한을 해버리면 1대1 대응이 될 수 있잖아. 내 말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뭐냐? 자, y는 3x 더하기 2라는 것에 역함수를 내가 구해볼게요. 제일 먼저 첫 번째 뭘 확인을 해야 되느냐? 1대1인지 확인해야 돼. 1대1 대응인지 내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된다. 뭐 직선이니까 당연히 1대1 대응입니다. 자, 여기 정의역을 x는 3 이상 이렇게 내가 줘볼게. 응? 자, 두 번째로는 x는 하고 풀어야 돼. x는 하고 만들어야 돼. 이렇게 식을. 그러면은 x는 뭐가 돼? 3분의 1에 y-2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x랑 y랑 자리 바꿔. 그럼 y는 3분의 1에 x-2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지.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얘가 뭐니? 정의역이잖아. 그러면은 치역은 뭐가 돼? 10일 이상이지? 집어넣으니까 치역이 정의역으로 온다. 왜? x랑 y랑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이해돼? 자, 우리가 저번 단원에 대칭이동이라는 걸 배울 때 x랑 y랑 자리 바꾸는 거 어디에 대한 대칭? 원점 대칭은 부호 바꾸는 거고 y는 x에 대한 대칭. 따라서 역함수랑 원함수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야. 자,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내가 만든 원함수는 이런 애지. 여기가 2야. 그죠? y는 x 어디 있겠어? 이렇게 있을 거야. 지금 방금 내가 만든 역함수는 뭐겠어?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 2야, 여기 x도. 이게 역함수야, 지금 내가 구한.
이해되겠니? 원함수하고 역함수는 어디 대칭이다? y는 x 대칭이다. 자, 이게 역함수의 아주 가장 기본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역함수의 성질에서 우리가 조금 알아둬야 될 것은요, 역함수의 성질 책에서 봅니다. 자, 역함수 이렇게 표시해. 인버스라고 읽어. F 인버스 하면 F의 역함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을 하잖아.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하면은 항등함수.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돼요. x 이렇게 써줘도 돼. 자, 먼저 역함수에서 요거부터 좀 먼저 알아보자. 정의역이 이렇게 있고 공역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역함수도 존재해. 이렇게. 그러면 a를 집어넣었을 때 b가 나오는 함수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우리는 f에다가 a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b가 나와. 그치? 자, 역함수 입장에서 본다면 f의 역함수에다가는 b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a가 나와. 맞아?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 함수에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이 x를 밖으로 빼내고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역함수가 만들어져. 요 관계 알아도. 그렇다면 여기로 와봐. 얘는 f에다가 f의 인버스를 합성을 한 거잖아.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 그럼 내가 방금 저기서 뭐라 그랬어?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가고 이게 안으로 들어오면서 바뀐다 그랬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다. 알아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은 어떤 gx라는 애랑 fx를 합성을 한 다음에 역함수를 하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자리가 바뀌어. 이렇게. 자리가 바뀌면서 역함수가 분배된다. 세 개짜리도 마찬가지예요. g, 서클, f, 서클 h의 역함수야. 다 분배되면 h의 서클, f의 서클, g의 서클 이런 식으로. 이런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두면 됩니다. 자, 뭐 중요한 얘기는 다 했고요. 그럼 실제 문제로 들어가 보면, 자, 필수 예제 14번. 자, 봐봐. fx가 ax 더하기 b래. 그런데 f의 마이너스 3이 3이고 f의 인버스에다가 7 집어넣으면 2래. 얘 집어넣으면 되지 그냥. 그지? 얘 어떻게 하면 돼? 바꾸면 된단 말이야. 따라서 얘에서 뭘 할 수 있어? f의 2가 얼마다? 7이다. 그럼 이거 둘이 집어넣어서 연립해버리면 된다. 자,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2번. 2번에 보면 f의 0은 2라는 거 알겠지? 됐어? 자, 근데 f 0은 2라 그랬으니까 f에다가 2는 3이 되겠지? 알겠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음. 필수 예제 15번 보세요. 자, 이게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K를 구하래. 그럼 너 한번 생각해봐. 얘는 알지? EX라는 애니까. 근데 얘는 지금 K가 있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런데 일단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되지, 그지? 그럼 위아래가 끊어지면 돼, 안 돼? 끊어지면 안 돼. 자, 예를 들어서 자, 1 이상일 때 EX잖아, 지금 얘 그리면. 이 D는 지금 아직 몰라, 이거는. 근데 만약에 얘가 뭐 이런 애다. 끊어졌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만큼이 Y 값이 B지.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에 공역에 몇 개 남는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해, 안 해?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끊어지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를 좀 더 어려운 말로 연속이라 그러거든. 나중에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배워. 끊어져 있지 않은 걸 연속이라 그래. 아니, 우리가 무슨 바보야? 끊어져 있지 않으면 당연히 연속이지. 그걸 뭘 배워?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면 수학에서 연속이라는 개념을 다뤄요. 그런 의미에서 연속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연속이 아니야. 하여튼 끊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 1 이상이고 1 미만이니까 여기 1 집어넣으면 2고 여기도 1 집어넣으면 2가 돼야 돼. 그치? 안 끊어지려면. 근데 집어넣어봐. 2 되네. 그치? 아, 그래서 안 끊어져 있다, 다행히. 그럼 여기를 지나는 애란 말이야, 밑에 있는 애도. 그런데 만약에 x가 1보다 작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버리면 1대1 대응이 돼? 안 되지. 따라서 기울기가 어디에 존재해야 돼? 요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고. 요 사이에. 뭐 이렇게 되든 따라서 기울기가 뭐여야 돼? 양수여야 돼. 따라서 2에다가 1-k가 0보다 커야 돼. 그러므로 k는 1보다 작아야 돼. 이게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입니다. 이해됐죠? 자, 필수예제 16번 역함수 구하는 건 아까 선생님이 했으니까 그대로 해보면 되고요. 자, 필수예제 17번의 역함수의 성질을 볼게요. 자, fx하고 g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자, gfx 이것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네. 그치?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g 이거 지금 역함수가 분배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f의 서클, g의 f의 인버스 이렇게 된다 그랬지, 그지? 그럼 얘는 f의 역함수에 g의 역함수에 이 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잘 들어. 이거 선생님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야 돼. 자, 그러면 f의 역함수의 2의 값이 얼마냐? 이게 뭔지 모른단 말이야. 이걸 a라고 하자. 그러면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g에다가 a 집어넣으면 얼마야? 2란 말이지. 그럼 주어진 gx는 얼마야? 마이너스 2x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4가 2다. 따라서 a는 얼마다? 1이다. 아, 그럼 너가 1이구나? 그럼 너가 1이네? 따라서 얘는 f 인버스 1이다. 이게 얼마인지 몰라. b라고도. 그럼 f의 b가 얼마? 1이다. fx 나와있지? 3b-1이 1이구나. 따라서 b가 얼마야? 3분의 2구나.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3분의 2구나. 이렇게 구하란 말이야. 내 말 알아듣지? 자, 두 번째는 자, fx 있고 서클 그 괄호 안에 있는 거 분배시켜 버리면은 f의 인버스, g의 인버스 이렇게 될 거야. 이걸 구하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봐봐.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이 됐지? 그거는 뭐라 그랬어? 항등함수라 그랬지? 항등함수랑 어떤 애랑 합성하면은 걔만 남는 거야. 따라서 얘는 이거 구하는 거야, 그냥. 그치?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이걸 k라고 둬. 따라서 g에다가 k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다. 그럼 g에다가 k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k 더하기 4가 마이너스 2구나. k는 3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구해내게 된다. 알겠지?
자, 필수 예제 18번. 그림을 좀 그려보면 y는 x라는 게 여기 있고 뭐 이렇게 되는 y는 fx라는 애가 있네. 얘가 a네. 그럼 얘도 a겠지, 그지? 여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b고, 얘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c고, 걔가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d네.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그래프야. 자, 그럼 문제에서 f와 f의 역함수의 a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은 f의 역함수의 a를 구하라 이거지. 자, 그럼 얘가 뭔지 모르잖아. f의 인버스의 a가 뭔지 모르니까 이걸 b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은 f에다가 b를 집어넣으면 a가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이 b라고 하면 안 되겠다. k라고 해야지. 왜냐하면 지금 a, b, c, d는 여기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k라고 하면 뭘 집어넣어야 a가 나오느냐? 얘 집어넣어야 a가 나오잖아. 얘가 누구야? b지. 아, 그럼 k는 b다. 그럼 얘가 b네. 그럼 f의 인버스의 b가 뭐 m이라고 하자. 그 f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b가 나오느냐? 얘 집어넣자. 얘. 이게 뭐야? c잖아. 그치?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c다 말이야. c. 이해되겠어요? 자, 필수 예제 19번. 자, 함수 fx가 3x 더하기 10, 그것의 역함수 f의 인버스 x가 이렇게 존재할 건데, 자, 여기서는 직선이기 때문에 역함수 구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아. 그지? 그냥 역함수 구해버리면 돼. 그런데 역함수의 교점을 p라고 할 때 OP의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너네들 있잖아.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3x 더하기 10이야. 이런 직선이 있는 거지. 역함수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잖아. 이게 교점이란 말이야. 맞지? 그럼 결국은 이것의 역함수를 구해서, 역함수를 구하는 건 별로 어렵지도 않지만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둘이 교점을 구할 수도 있지만 y는 x하고의 교점을 구하는 게 더 간단하겠다. 그지? 그럼 얘랑 y는 x랑의 교점을 구해보면 x는 얼마? 5지. 그럼 이게 마이너스 5지. 따라서 요 x좌표가 마이너스 5란 얘기고 여기 y좌표도 마이너스 5란 얘기지. 따라서 교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고 원점에서 거리를 구하라 5루트 2가 답이란 말이야. 알겠지? 여기서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 역함수를 굳이 구하지 않아도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어디 위에 있다? y는 x 위에 있다. 그래서 원래 함수랑 y는 x랑의 교점을 구하면 그게 역함수와의 교점이다.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역함수의 아주 기본적인 생 초보들이 배우는 기본 개념입니다. 알겠죠? 요걸 바탕으로 뒤에 연습 문제까지 풀고 이제 공통수학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지금 이제 풀어보자.